안녕하세요. 오늘도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마음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늦둥이 아들을 보게 된 부부는 없는 살림에도 오기요, 금이요 하며 달수라 이름 짓고 정성을 다해 키웠다. 천한 상민으로 사는 삶이 서러웠던 부부는 아들만큼은 글 공부를 시켜 양반 대접받게 하자고 마음먹었다. 소 팔고 밭을 팔아 서당에 보내고 봄이면 품팔이 나가고 겨울이면 빚을 지며 살았다. 우리 달수가 글만 익혀 대과에 급제하면 이 어미압이 서름도 다 끝나는 게지. 어머니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 달수의 해진 도포를 꿰매며 그렇게 중얼거리곤 했다. 달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글재주가 부족했다. 몇 해를 과거에 나가도 낙방뿐이었고 해마다 집안 살림은 더 어려워졌다. 그러던 어느 해 아버지는 병석에 눕게 되었고 약값을 감당하지 못하던 중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다. 상복을 입은 어머니는 대청마루에 나앉아 말없이 눈을 감았다. 며칠이 흐르고 어머니는 겨우 입을 열었다. 달수야, 이젠 과거는 그만 보자. 이제는 너도 땅을 메고 곡괭이를 잡아야지. 농사라도 지어야 우리 밥 한 술이라도 먹는다. 달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염치 없사오나 이번 단 한 번만 더 과거를 보러 다녀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정녕 마지막이라 여기고 이번 길에 모든 걸 걸고 다녀오겠사옵니다. 이번에도 낙방한다면 그땐 미련 없이 곡괭이 들고 땅을 매겠사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뒤 반쯤 찢어진 돈주머니 하나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몇 해 전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쌈짓돈이 들어있었다. 이게 마지막이다. 먹을 것도 없으니 가면서 굶지는 말거라. 그날 달수는 눈을 감고 절을 올렸다. 그리고 그 길로 삿갓을 쓰고 보찜을 메고 한양길에 올랐다. 보찜 안엔 어머니가 꽁꽁 싸둔 마른 떡 몇 조각이 들어있었다. 길 가며 배고플 때 씹어라. 물은 아껴 먹고. 어머니의 당부가 귓가에 남았다. 며칠을 걷고 또 걸었다. 낮엔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고 밤엔 이슬에 발이 젖었다. 해는 기울고 다리는 퉁퉁 붓고 입술은 바짝 말라왔다. 그러다 산 너머 작은 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달수는 그 절 뒷마루에 걸터 앉아 보찜 속 마른 떡을 꺼냈다. 떡은 딱딱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어휴, 돌을 씹는 건지 떡을 씹는 건지. 그는 떡을 조심스레 쪼개어 입에 넣고 말없이 씹으며 그대로 밤을 지새웠다. 그렇게 날이 새고 이른 아침, 달수는 한양을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장터 한 귀퉁이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그늘 아래 허름한 거적을 깔고 앉은 거지 노인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옆을 지나며 흘끔 보거나 킥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누더기 저고리를 걸친 채 검댕 묻은 손톱을 극적이며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앞에는 빛바랜 종이 한 장, 그 위엔 어디서 주워왔는지 모를 돌멩이 세 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달수는 그 앞을 지나치다 문득 발을 멈추었다. 누구보다 초라한 옷차림이지만 그 노인의 얼굴이 어쩐지 더 안쓰럽게 느껴졌다. 달수는 품 안을 뒤적여 쌈짓돈 가운데 남은 엽전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별것은 아니오만 이걸로 뭐라도 사드시게요. 달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을 덧붙였다. 사흘째 제대로 먹질 못해서 서로 어렵긴 매 한 가지지요. 거지는 그 엽전을 받지도 않고 달수의 얼굴을 찬찬히 훑어보더니 한마디 툭 내뱉었다. 손이나 좀 내보시게. 예? 손금 좀 보자. 내 사주 한번 봐주지. 거지는 달수의 손바닥을 펴보더니 말없이 손가락 끝으로 쓱쓱 문질렀다. 그러곤 코웃음을 한번 흘리며 말했다. 허허, 손바닥이 부드럽구먼. 논이랑 밭은 못 갈아봤을 상일세. 달수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예, 아직은요.
거지는 그 손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중얼거렸다. 어허, 손마디는 굵고 선은 얇고 며칠 복은 있는데 자꾸만 비껴가누먼. 이번에도 과거에는 붙지 못할 걸세. 그 말에 달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과거를 보러 가는 걸 어찌 아시고? 붓을 들었으되 문은 아직 못 들어섰고 뜻은 일쓰되 길은 아직 어두워. 그런 팔자구먼. 달수는 긴장한 얼굴로 물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낙방이란 말씀이요? 거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그냥 이 길로 곧장 한양으로 가면 이번에도 성문 밖에서 한숨만 쉬고 돌아오게 될 것이요. 달수는 숨을 삼켰다. 허면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거지는 이번엔 달수를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다. 허나 한양으로 가는 길에 귀인을 만나게 될 것이요. 초라해 보이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오. 겉은 누더기요. 행색은 보잘것없어도 그 사람의 손 안에 자네 복이 들었을게요. 달수는 입술을 달싹이며 물었다. 그 귀인이 절 도와준단 말씀이십니까? 그 복이 지나가면 올해도 허탕일 테지. 그 말을 끝으로 거지는 등을 돌리고 눕더니 집신을 벗어 머리맡에 놓고 눈을 감았다. 더는 말도 눈빛도 주지 않았다. 달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다. 엽전을 바닥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돌아섰다. 허참, 그럴듯하군. 귀인에 복까지 다 갖춘 사람이 이 길에 나타나기나 할까? 그런 게 있다면야 진즉 장원급제 했겠지. 그렇게 중얼이며 달수는 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면서도 그 거지의 말이 귀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장터를 벗어난 달수는 옷깃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정말 이번에도 또 떨어지진 않겠지. 그러면 이젠 진짜로 어머님 모시고 농사일이나 지어야 할 테지. 혼잣말은 한숨으로 바뀌었고 한숨은 점쟁이의 말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과거엔 낙방할 것이요. 허나 귀인을 만나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오. 귀인이면 뭐 벼슬아치라도 만나란 말인가? 허허, 거짓말 믿는 놈이 내가 될 줄이야. 달수는 코를 훌쩍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 사이 해는 서산 너머로 넘어가고 사방은 어스름이 내려앉기 시작했다. 달수는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혼잣말을 이어갔다. 어찌 이리 캄캄하단 말이냐? 어디 주막 간판이라도 보이면 좋으련만. 발바닥은 불이 나고 등골은 휘겠구먼. 그러나 사방팔방 불빛 하나, 연기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길은 점점 숲으로 들어갔고 바람결엔 산짐승 울음소리가 섞여들었다. 방금 산짐승 짖는 소린가? 개? 아니지. 그럼 설마 늑대? 달수는 발걸음을 바삐 옮겼으나 뒤이어 부스럭거리는 낙엽소리, 어딘가 가쁜 짐승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야, 이거 장원이고 뭐고 오늘 저승 문턱 가는 건 아닌가? 산짐승 밥 될판이로구만. 순간 어둠 속에서 뭔가가 번쩍 눈을 빛냈다. 달수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발이 꼬여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짙은 어둠 너머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들 썩어지지 못할까? 어디선가 처녀의 고함이 터졌고 곧장 어둠 속에 불빛 하나가 어른거렸다. 길가 풀숲에서 누군가가 지프로 감싼 횃불을 손에 들고 마구 휘두르고 있었다. 불꽃이 공중에서 크게 휘돌며 번졌고 그 불빛에 놀란 산짐승 몇 마리가 울음을 지르며 허겁지겁 숲속으로 달아났다. 달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아이고, 살았다. 불빛 너머에서 낯선 여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낡은 저고리에 해진 치마, 품엔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꼭 안고 있었다. 눈빛은 또렷했으나 어딘지 지쳐 보였다. 괜찮으십니까? 맑으면서도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다. 달수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여인을 바라보았다. 예? 아, 예. 방금 그 횃불은 혹시... 여인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작은 횃불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 산엔 들개무리가 자주 내려옵니다.
저도 종종 겪는 일이지요. 그럼 방금 저를 살려주신 거로군요. 달수는 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은혜를 어찌 갚습니까? 덕분에 살아서 시험장까지 가게 되었으니 장원 급제라도 해야 빚을 갚을 터인데. 장원은커녕 낙방이나 안 하면 다행일 판입니다. 여인은 잠시 달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과거를 보러 가시는 길이셨습니까? 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가는 길이요. 이번에도 낙방하면 이 몸 붓을 놓고 밭을 매야죠. 홀어머니께서 언제까지 고생만 하시게 둘 순 없으니 말이요. 달수는 기운 없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곤 여인의 남노한 행색을 보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근데 실례지만 혹시 사방으로 길 떠나신 분 같아 보입니다만. 여인은 고개를 조용히 끄덕였다. 사정이 있어 떠돌고 있사옵니다. 달수는 더는 묻지 않았다. 그저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혹 마을 아래 주막까지라도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식사라도 같이 하시지요. 이 몸을 살려주신 은혜, 밥 한 그릇으로라도 갚고 싶소이다. 여인은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밥 한 그릇으로 받겠사옵니다. 달수는 횃불을 들고 앞장섰고 여인은 보따리를 안고 그 뒤를 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나란히 어두운 산길을 천천히 내려갔다. 달수는 길가 나뭇가지에 자꾸 도포자락이 걸려 헛걸음을 했고 여인은 무릎 아래 찢어진 치마를 한 손으로 가리며 조용히 걸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둘은 마을에 닿았다. 희미한 등불이 깜빡이는 주막 간판 아래 달수는 발을 멈췄다. 이제야 사람 사는데 갔소. 둘은 주막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안은 조용했고 모락모락 피어나는 김냄새만이 사람을 맞았다. 주모, 따뜻한 국밥 2그릇 주시오. 달수는 자리에 앉자마자 수저를 들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을 들여다보다 국 한 수를 떠 입에 넣었다. 이제야 속이 풀리는구려. 이틀을 떡만 씹었더니 돌멩이라도 씹는 줄 알았소. 화진은 말없이 웃으며 국을 떠먹었다. 그 손끝은 가지런했고 자세는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다. 잠시 뒤 달수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인사가 늦었소. 성은 최, 이름은 달수라 하오. 경기도 장호원에서 과거보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화진은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화진이라 하옵니다. 이 고을 사람이긴 하나 지금은 갈 데가 없는 몸이옵니다. 갈 데가 없다 하시면. 달수의 물음에 화진은 고개를 떨구었다. 말이 잠시 멎고 침묵 끝에 입술을 열었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로 집에서 쫓겨났지요. 양반댁 소녀라 해도 그 집 문 밖을 나서는 순간 그저 지붕 없는 여인일 뿐이옵니다. 말이 끝나자 잠시 그 자리에 정적이 흘렀다. 달수는 무어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다가 화진이 품에 꼭 끌어안고 있는 작은 보따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보따리 계속 끌어안고 계신 것을 보니 아주 귀한 것이 들었나 봅니다. 화진은 보따리를 한 번 더 꼭 끌어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아버지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제게 남기신 것이옵니다. 별것 아닌 낡은 물건이지만 제겐 마지막이라 차마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수는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이란 게 참 묘하오. 누군 글 한 줄에 목숨을 걸고 누군 짐 하나 안고 떠도니 다 같은 하루이나 사는 모양은 천갈래요. 그들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자리엔 밥보다 따뜻하고 국보다 깊은 정이 조용히 오고 갔다. 식사가 끝나자 달수는 주모에게 방 한 칸을 청했다. 사내는 사랑방 옆 작은 칸에 여인은 부엌 건너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폈다. 그날 밤 달수는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점쟁이의 말, 화진의 눈빛, 그녀의 손에서 건네받은 횃불의 온기. 그 사람의 손 안에 자네 복이 들었을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이튿날 새벽, 해는 아직 산 너머였고 마당엔 안개가 10개 깔려 있었다. 잠든 마을은 고요했고 처마 끝엔 이슬이 뚝뚝 떨어졌다. 달수는 짐을 메고 조심스레 마당을 나서려다
마루 끝에 서 있던 화진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나으리, 낮은 목소리에 달수가 돌아보았다. 아이고, 일찍 또 일어나셨습니다. 곧 떠나실 줄 알고 그냥 보내드리긴 뭐해서. 화진은 품에 꼭 끌어안고 있던 보따리를 풀었다. 그 안에서 천으로 곱게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어 두 손으로 달수에게 내밀었다. 변변치 않으오나 이것 하나 드리고 싶어 나왔습니다. 달수는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무슨 물건입니까? 화진은 한숨처럼 말끝을 흘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쓰시던 붓이옵니다. 과거에 급제하실 때도 이 붓을 쓰셨지요. 돌아가시며 제게 남기셨습니다. 달수는 황급히 손을 들며 거절했다. 허나 그런 귀한 걸 어찌 제가 받겠습니까? 돌아가신 아버님의 마지막 유품을 이 몸에게 주시다니 극히 송구하고도 안 될 말씀이옵니다. 화진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을 이었다. 이제 저는 글을 쓸 일도 앉아 붓을 잡고 글을 쓸 자리도 없사옵니다. 어차피 짊어지고 떠도는 짐이지요. 헌 붓이오나 혹 나으리께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달수는 말없이 그 붓을 받아들었다. 붓대는 오래되어 닳았고 붓털은 조금 갈라져 있었지만 손에 쥐어지는 감촉은 묘하게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부터 이 손에 들려 있어야 할 물건처럼 기시감마저 잃었다. 달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 붓, 마음 다해 마지막이라 여기고 써보겠소. 장원은 못할지언정 부끄럽지 않게 앉아 글을 써보겠소이다. 화진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 말씀하시니 더 바랄 것이 없사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섰다. 붓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새벽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그러다 달수가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쯤엔 아마도 성문이 보이겠지요. 한양도 머지 않았사옵니다. 부디 그 붓에 담긴 마음이 글 속에 닿기를 바라옵니다. 달수는 붓을 품 깊숙이 넣으며 말했다. 고맙소이다. 그는 보찜을 다시 메고 땅을 한번 꾹 밟은 뒤 천천히 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한참 동안 화진의 시선을 등에 느낄 수 있었다. 그날 새벽 달수는 산을 내려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올랐다. 그리고 그 붓은 단지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달수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할 운명의 열쇠가 되었다. 또 그렇게 겨우겨우 한양에 당도한 달수는 장터 옆 허름한 주막에 객방 한 칸을 얻어 지친 몸을 낡은 돗자리 위에 눕혔다. 이튿날 아침 과거 시험날이 밝았다. 달수는 새벽찬 공기를 마시며 화진이 건넨 붓을 조심스레 꺼내 들고 시험장에 들어섰다. 눈앞에 펼쳐진 시험지는 새하얗고 붓끝엔 먹물만 그득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달수는 조심스레 첫자를 적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손이 멈추지 않았다. 무슨 글을 쓰는지 무슨 뜻을 적는지도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붓이 알아서 종이를 메어가기 시작했다. 머리가 아니라 손이 먼저 움직였고 생각이 아니라 감촉이 글을 이끌었다. 마치 오랜 세월 그 붓 안에 잠들어 있던 글이 이제야 깨어나듯 한자 한자 종이에 내려앉았다. 글을 마치고 붓을 내려놓자 달수의 마음은 처음으로 고요했다.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었다. 사흘 뒤, 과거 급제자 명단이 붙는 날, 관아 앞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들었다. 올해 장원은 장호원에서 왔다지? 그 이름이 달수라던가? 상민 집안 자식이 장원이라니 세상 일 알 수 없다더니 그 말이 맞구먼. 달수는 처음엔 멀찍이 서서 왁자한 소리만 듣고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 낯익은 이름, 최달수. 명단 한가운데 또렷이 적혀 있었다. 달수는 잠시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떨궜다. 손엔 여전히 화진의 붓이 들려 있었다. 이제 더는 한양에 머물 까닭이 없었다. 그는 붓을 품에 넣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고향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 발걸음이 문득 멈춰섰다. 화진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목소리가, 마당 끝에 내밀던 붓 한 자루가
자꾸 눈앞을 가렸다. 달수는 고개를 돌려 화진이 머물던 마을로 길을 틀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녀와 처음 마주했던 그 작은 마을이었다. 며칠 뒤 봄빛 흐르는 아침, 마을 어귀에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서당 마루 끝엔 치마자락을 거둔 여인이 글판을 들고 서 있었다. 소박한 저고리는 그대로였지만 그 눈빛엔 예전보다 깊은 단단함이 맺혀 있었다. 달수는 품속에서 낡은 붓을 꺼내어 두 손에 올리고 마루 아래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화진은 아이들 너머로 그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달수, 나으리? 달수는 말없이 붓을 내밀었다. 고맙소. 이걸로 글을 써 장원까지 갔소. 이제 이 붓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가는 게 옳겠지요. 화진은 붓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다. 잠시 후 달수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은 한양 가는 길목장터에서 허름한 거지 노인을 만난 일이 있어. 가는 길에 귀인을 만나리란 말을 남기더이다. 그땐 웃어 넘겼지만 지금 와 생각하니 그 귀인이 바로 그대인 듯하오. 달수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며 말을 이었다. 혹 괜찮으시다면 이 몸과 함께 제 고향으로 내려가 주시겠소? 집은 작고 밥상은 소박하오. 허나 어머님께서 따뜻하신 분이시고 저 또한 비록 어리숙하나 마음만은 한결같소. 달수는 눈을 들어 화진을 바라보았다. 화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이내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고향에 닿았다. 산 너머 논밭을 지나 초가마을이 보이자 달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야 집이 보이는군요. 마당에서는 어머니가 나무를 다듬고 계셨다. 비스듬히 내리쬐는 햇살 아래 고개를 숙인 채 쑥잎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떼어내고 계셨다. 멀찍이 마을 어귀에선 달수가 크게 외쳤다. 어머님, 아들 장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잠시 넋이 나간 듯 바라보던 얼굴에 이내 잔잔한 미소가 번지더니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나물바구니를 내려놓고 마당 끝으로 걸어 나오셨다. 고생 많았다. 이 애미 그저 무사히만 돌아오면 됐다 생각했는디. 장원 급제까지 해서 돌아오다니. 이 애미가 무슨 복으로 이런 날을 보누. 어머니는 이내 화진에게로 눈길을 돌리셨다. 화진은 마당 끝에서 두 손 모아 조심스레 절을 올렸다. 이 여인, 제가 길에서 만난 인연이옵니다. 목숨을 구해주셨고 이분이 건네주신 붓덕에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사옵니다. 달수가 그간 화진과의 인연을 조심스레 풀어내자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환히 웃으며 화진의 손을 따스히 잡으셨다. 먼 길 오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소. 초가 안채라 누추하오나 어서 안으로 드십시다. 그날 이후 화진은 부엌에서 어머니를 거들었고 작은 집안은 밥 짓는 냄새와 사람 숨결이 돌기 시작했다. 낙방만 하던 총각은 장원이 되었고 떠돌던 여인은 안채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하여 허름하던 초가엔 사람 숨결이 돌기 시작했고 마당 끝 감나무 아래에도 웃음소리가 번져갔다. 겨울이 채 가시기도 전 그 집엔 봄보다 먼저 따뜻한 기운이 찾아들었다.